각 잡다가 너무 잡아서 발목이 날아간 썰. 18년 봄에 입대해서 작년 겨울에 전역한 복형 팬입니다. 저는 군단 사령부에서 교대로 24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군단 사령부에 앉아있으면 실시간으로 군단 내 사건 사고가 다 들려오는데 거의 라디오죠. 여느 날처럼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날은 일요일이라 비교적 평일보다 한가하게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북한 애들도 일요일엔 설렁설렁 일하면서 쉬거든요. 속지 맙시다. 북한 애들 휴일에 넘어왔습니다. 탱크 타고. 늘 얼굴 2개인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던 중 믿을 수 없는 보고가 CCC에 울렸습니다. 한 병사가 종교 활동을 하다 발목이 전방의 병사나 간부가 지뢰를 밟거나 훈련 중에 사고로 발목이 날아간 사건은 많았지만 종교 활동을 갖다가 쳤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서 다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더 아연 실색한 보고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발목을 끄다는 애? 종교 활동 끝나고 복귀 중에 독사가 발목을 물어서 독이 퍼지는 걸 막고자 자신의 발목을 쳤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발목을 줄로 꽉 묶던가 빨리 복귀를 하던가 도움을 청하던가 하지 자신의 발목 다니 하고서 머리가 새하얘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일 처부 사무실에서 이 얘기를 하던 중 군 복무를 28년 넘게 한 준이님도 내 군생활 중에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설마 이거 전역하려고 자해한 건 아니겠지라고 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다들 야이씨 막 이러면서 에이 했습니다. 당연히 야 말이 되냐? 전역하려고 발을 어딨어 이 미친. 군단 직할 때 본부 중대에서도 전역하려고 자해시도 생쇼로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전역각을 잡는다 해도 너무 잡아서 360도이기 때문에 다들 설마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뭔 소리야. 교회에 있던 가 교회 물자가 아니라 그 병사의 해당 부대 물자라는 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교회로 돌아갔지만 교회에 사람이 있음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눈에 안 띄는 장소에서 발목을 점. 이상한 점이 있었기에 해당 사고 담당 간부가 수상여기고 헌병에 동원해 조사한 결과 그 병사는 전역을 노리고 자신의 발목을 명확한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이 보고 역시 실시간으로 듣는 저는 CCC와 내 모든 간부, CCC 내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후일 사령부에서 야 얘는 진짜 야 군에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접합수술을 마치자마자 바로 전역시켰습니다. 우리 처부 간부님들과 우리는 저 정도 정신력이면 당장 김정은 목을 따고도 올 수 있겠다면서 자기 발목을 전역하고 싶은 놈이면 해줘야지 하면서 감탄사를 내뱉었고 이 사건은 최전선 전방부대에 저럴 정도로 힘든가? 이병심사대에 저런 놈은 어떻게 들어온 건가? 쟤네 소대원은 쟤네랑 어떻게 살았나?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요담으로 그 사람은 자신의 발목을 손에 들고 피를 뚝뚝 흘리며 절뚝거리면서 부대 복귀를 했고 뭐? 당직 근무를 섰던 병사는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잘라서 발목이 아주 깨끗하게 쓰므로 접합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합니다. 아니 거의 무슨 도시 괴담 수준인데? 옛날에 그 뭐 전역하기 위해서 무슨 뭐 깡통을 안고 뛰어내려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 소름 돋는다 진짜. 아니 전역을 뭐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렇게 군대가 그렇게까지 사람 막 미치게 하는 그 정도는 아닌데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런 통제된 생활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군생활이 힘든 건 맞습니다. 군생활이 막 갇혀있고 막 통제된 상황이고 막 사람들이 억압하고 막 거기다가 또 위에 있는 인간들도 아래에 있는 인간들도 만났는데 막 골치 아프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통제를 자기가 컨트롤이 못하니까 모든 컨트롤을 그냥 그 조직에다 맡기는 거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지금 이 사고도 그렇고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차라리 보고를 하세요. 그냥
위에다가 보고하면은 이게 혼자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라. 위에다가 보고하면은 내 군생활 더 꼬이겠지? 내 군생활 더 꼬이면 지금 나 괴롭히고 있는 누구누구 병장, 누구누구 상병, 누구누구가 날 더 갈구겠지? 그럼 더 힘들어지겠지? 그러면 계속 내가 지금 남아있는 군생활 내내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후임들도 나를 이제 무시하겠지? 뭐 나 남아있는 군생활이 이게 막 이렇겠지? 막 나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그 충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 군대에서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그 우리나라 좀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에서 군대에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정신적이나 아니면은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잘 걸러서 군대에 넣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집어넣고 군대에서 사고 나면 쉬쉬하고 있을 게 아니라, 처음에 그 걸음망으로 잘 걸러서 군대를 안 보내고 그 상근으로 뭐 빠지게 해서 생활권을 보장해 준다든지, 생활할 수 있게. 아니면은 뭐 물론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신청하면은 막 다 되고 그러지긴 하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그 저런 친구들을 조금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그래요. 전 그래야지 또 그게 서로가 좋은 거거든. 인사고과 걸려있는 별들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간부들도 그렇고, 그리고 선임들도 그렇고 후임들도 그렇고, 이상한 애 들어와가지고 막 그 난리치고 이러면은 부대 분위기도 그렇고 완전 개판 나거든요. 아무 서로 신뢰가 없어져요. 뭐 전후에 그런 건 없고, 이제 서로 의심하고 찌르고 그러기 바빠. 저런 걸 잘 특성 그런 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확인을 잘 해야 돼. 힘든 얘기야. 그 되게 내가 지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게 좀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되게 막연한 얘기야 사실은. 근데 어쨌든 추후에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도도 아니고 징병제니까, 징병에서 데려갈 때 사람들 얼마나 반발심이 있겠냐. 그 반발심 있는 데다가 사람들 적응까지 안 돼서 못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사고 100% 터지지. 그러니까 제도를 계속 조금씩 개선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진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나라에서도 좀 해줘야 되고, 국방부에서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 진짜 매일매일 누가 시켜서 이렇게 군생활 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본인의 임무를 계속 완수하기 위해서, 애국심 하나로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도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너무 대견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런 용기로 위에다 보고를 하고 조금 다른 방편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여러 가지 그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풀고, 그리고 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본인도 지금 이게 부당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되어 있는 걸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해야 그런 것들이 좀 바뀌고 그러지.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고생이 많아요. 되게 끔찍한 사건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진짜로. 오늘도 진짜 고생들 많습니다. 모두 고생이 많아요. 요즘 코로나가 이게 없어진다 그러고 있어서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다시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요즘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일 안쓰러운 게 이제 뭐 취업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취업 잘렸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가게에서 제 방송 보고 있다가 형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보게 됐네요 이러면서 막 씁쓸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군대에서 휴가 나가고 싶고 외출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좀 휴가하고 외출 조금 풀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최근에 참 이래저래 고생들이 많으신데, 다 같이 조금 잘 이겨내고 좋은 날이 무조건 그 힘들고 나쁜 날만 있으려는 법은 없어요. 분명 좋은 날은 옵니다. 분명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니까 다들 열심히 이겨냅시다. 안녕하세요 개봉원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옥체 만수무강하신지요? 감기 걸렸어요? 개봉원님의 썰랑썰레를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 라디오 마냥 틀어놓고 열심히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영상을 보질 못하니 시청자라 하긴 좀 그러겠네요.
최근 개봉원님의 썰랑썰레 중에 군대 공포썰을 들으면서 제가 경험한 군대 공포썰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사항은 기억에 오류가 좀 있겠지만 의도적인 맛소금은 전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전에도 몇 번 글을 올렸는데 선택받지 못했죠. 세 번째 도전이네요. 저는 01년도 군번으로 빼박 아재입니다. 와, 저보다 훨씬 형님이시네. 2002 월드컵을 군대에서 봤어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 306 보충대를 거쳐서 최전방 GOP로 배치되었습니다. 한창 선진병영이니 뭐니 도입되던 시기이긴 하지만 각종 내무 부조리와 구타가 많이 남아있던 시절이었죠. 실제 대대에서 대기 중일 때 구타 장면을 많이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배치받은 소초는 부조리는 좀 있어도 구타는 전혀 없었죠.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간부님들이 워낙 무서웠던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부소대장이 워낙 참 군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각설하고 GOP 투입 후 이제 폐바부대로 내려가기 얼마 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있던 사단은 1년 단위로 GOP 부대를 교체했었는데 부대가 교체되는 시기가 여름이었어요. 그날도 경사가 40도에 육박하는 계단을 기어 올라간 경사 40도면 우리나라에서 공항 지하철인가 거기가 경사가 그게 40도인가 45도인가 막 이런데 그게 앞에서 보면 절벽 같아요. 그냥 40도가 옆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40도 45도 이렇게 보이지 이걸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절벽으로 보여. 그런 계단을 기어가는지 걸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올라가서 초소 근무를 서면서 부사수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순찰로 경계와 사수가 지루하지 않도록 각종 재롱을 떠는 것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 그것과 대조되는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밝은 불빛이 켜져 있는 철책선은 항상 절경을 선사해 주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올라오는 악마의 머리칼, 무성한 풀들을 보며 여기 또 제초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느덧 근무 교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초소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고 순찰로와 교통로 모두 한눈에 보이는 구조로 순찰자가 올라오던 근무제 교대자가 올라오던 즉시 관찰이 가능한 그런 초소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올라오는 뭔가를 본 것 같지 않은데 불과 40에서 50m 앞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순간 순찰자가 후레쉬를 안 켜고 몰래 교통호를 통해 올라왔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급격하게 수화를 하기에 초소 밖으로 이동 즉시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지! 정지! 땡땡! 사수도 사람의 형상을 보았고 즉시 총을 집어 경계총 자세로 정면으로 몸을 돌리고 고개를 틀어 그 사람의 형상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없이 10m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전방 특성상 절대 한 명이 움직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2명 이상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순간 절대 그 순찰자나 근무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님들 10m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30평짜리 집 복도 있죠? 그 안방에서부터 입구까지 끝에서 끝 그 정도가 한 10m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우리 집 정면으로 쭉 들어가는 저 끝에 벽이 있는데 한 명이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정도로 가까운 거야. 뭐야? 왜 수화에 대답이 없어? 라고 물었고 저는 그제서야 그 사람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옛날 군복 같은 옷에 한 가지 패턴이죠. 국방색, 아무렇게나 산발한 머리. 근데 결정적으로 얼굴이 그냥 검은색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냥 어둠과 같은 얼굴. 아무리 위장을 잘해도 절대 그런 얼굴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얼굴이었죠. 단순히 시커먼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눈, 코, 입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수도 그 정체불명의 뭔가를 보고 하는 짧은 탄식을 뱉는 사이 그 사람은 천천히 몸을 돌려 초소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공포에 몸이 굳는다는 느낌이 뭔지 느끼고 있었죠. 그 뭔가는 절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수도 같은 반응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 정체불명의 뭔가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글자 그대로 그냥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스르륵이 아니고 그냥 뿅 하고 없어졌죠. 그리고 그 직후 헐레벌떡거리면서 다음 근무자들이 올라왔고 저는 후딱 정신을 차리고 다시 수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근무자 사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야야 방금 이쪽 초소로 올라온 거 뭐야? 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벙진 소리로 상병님도 보셨습니까? 야, 당연히 봤지. 뭐야 순찰자야? 왜 혼자 다녀? 그리고 그 사람 어디 갔어? 사라졌습니다. 제가 수화했는데 그냥 사라졌습니다. 듣고 있던 제 사수도 같은 증언을 했고 저희 넷은 한 3초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봤죠. 제가 혼자 본 거면은 헛것을 받겠거니 하겠지만 저와 제 사수 그리고 다음 근무교대를 위해 올라오던 근무자들까지 같이 보게 된 그 정체불명의 존재. 전에 썰랑썰레에 누군가 진짜 귀신을 볼 수 있는 무당이 있다면 GOP에 오면 기절할 거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많은 곳이었고 저는 내가 진짜 귀신을 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썰랑썰레의 다른 군대 이야기들 군대 귀신 이야기들 보면 왜 내가 겪은 귀신 이야기랑 좀 다르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계속 들었는데 왜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 확인을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이요. 제 사수는 다음급 문제들의 증언을 듣자마자 소추 상황실로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땡땡초소, 땡땡경, 땡땡시, 땡땡령, 초소 순찰로 인근 정체불명의 거수자 발견. 순식간에 우리 경계 섹터에 비상이 걸렸고 근처를 순찰 중이던 중대장이 급하게 올라와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상황 설명해봐! 저는 가감없이 본 것을 설명했고 제 사수와 다음 근무자들도 자신이 본 것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중대장은 말년대위로 중대원 전원이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 심지어 사당장보다 중대장 방문이 더 긴장된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 상황을 중대장님도 잘 알고 있고 설마 자기 부하들이 자기에게 거짓 보고를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거짓 보고를 할 이유도 없었고요. 정황상 귀신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최전방이고 만에 하나라도 간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대대로 보고 후 대대적인 차단 작전 및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차단 수색 작전 별 차이 없을 것이므로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뢰 탐지기까지 동원해 차단 수색 작전이 제 기억엔 3일 정도 지속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전반야 후반야로 나눠져 있던 근무하던 게 A급 투입이라 해서 야간 풀근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졸린 채로 근무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혹시나 간첩이면은 경계구역에 뚫린 거라 모르긴 몰라도 간부들이 줄줄이 목이 날아가는 거에 더해 우리 소초도 글자 그대로 박살이 날 상황이라 열심히 수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소대 부소대장인 특전사 출신 중사님이 이 정도로 수색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 귀신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올렸고 최종적으로 저를 비롯한 근무자들이 헛것을 본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직후 소초원들은 진짜 그게 저 진짜 귀신이라 진짜 다행이다 진짜 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저 역시 정말 그게 귀신이라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에 대한 공포요? 그딴 게 어딨습니까? 경계구역 뚫려서 개 털릴 거 생각하면 귀신 따윈 비교도 안 되는 공포였습니다. 그 다음 교대 부대에 가서 귀신 출몰함이라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저는 GOP와 바이바이를 하였고 페바 부대에서 1년 이상 큰 훈련만 6개를 뛰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귀신의 존재에 대해 믿게 되었습니다. 재미없는 글이었을 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2023년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블레이드 실님께서 올려주신 떠랑설레였습니다. 귀신이라 다행이네요. 간첩일 뻔했죠. 제 장례식장 근무설이 운 좋게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어 또 한번 작성해봅니다. 비어있는 4층을 확인하러 올라갔는데 빈소가 없어서 불이 꺼져 있던 4층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1층을 눌렀습니다. 근데 문이 닫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문이 안 닫힙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표시창에 4층 표시 옆에 10,000원이란 글씨가 뜨고 삑삑삑삑삑삑삑삑삑 소리가 나며 문이 닫히는 겁니다. 원래는 어머님께서 경험했던 것을 적으려고 했는데요. 빈소와 입관실, 안치실에 관련된 썰들이 남아있어서 마저 써보겠습니다. 한 남성 고인분을 모셨을 때의 일입니다. 성복제를 올리고 제를 진행하던 중이었죠. 성복은 입관 후 상복을 모두 갖춰 입고 지내는 제를 말해요. 유족분들을 바라보며 제를 진행하는 중에 유족분들 중에 등 뒤로 한 분께서 빈소로 들어오시기에 고개를 살짝 돌려서 쳐다봤습니다. 유족분들은 모두 제단을 바라보고 서 계시기에 저만 그분을 보았을 거예요. 찰나였지만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바로 고개를 돌려 제를 진행하는데 영정사진을 보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를 진행하고 있는 유족분들 등 뒤로 빈소로 막 들어오신 분 얼굴이 영정사진에 있는 고인의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상담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했을 때는 남자 형제나 쌍둥이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를 마치고 아까 들어오신 분이 어디 계신지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라 상주님께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뭐 잠깐 본 거라 착각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나 고인의 모습을 본 건 아닌지 아직도 아리송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입관실과 안치실에 대해 한번 써볼게요. 이날은 오전에 사무실 선임이 점심 먹기 전에 오후에 있을 입관했을 관을 한지 작업해 놓으라고 하여가지고 지하 입관실에 먼저 내려갔습니다. 구조를 이해한 평면도입니다. 양쪽으로 철문이 있고 입관실이 있고 미닫이 문이 있고 안치실이 있고 안치 냉장고가 있고 저는 창고에 관을 가지러 가고 선임은 입관실로 한지 작업하러 들어갔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는 창고에서 세워져 있는 관을 핸드카로 올려서 싣고 안치실로 들어갔죠. 관이 조금 무겁다 보니 핸드카로 싣고 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대략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입관실과 안치실 사이에 미닫이 문은 한 뼘 정도 열려 있었고 여기 한 뼘 정도 여기가 열려 있었대요. 입관실과 안치실 사이 미닫이 문이 한 뼘 열려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입관실에서 선임이 한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한지 작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아마 입관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셨을 거고 한지하고 삼배하고 입관하기 전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선 삼배로 갖다가 둘둘둘둘 감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이제 한지로 갖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서
마치 그 용비닐 갑옷 입히듯이 이렇게 겹쳐서 그거 한지 접는 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걸 먼저 해놨나봐요. 한지 작업이 뭐냐면은 장례식을 치르고 입관한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관에 고인이 누이고 고인과 관 사이에 남는 공간을 모양을 내어 구겨놓는 한지들로 채워줍니다. 그 위로 추가로 꽃들로 장식하는 경우도 있죠. 그 한지 작업을 고인을 누이는 스테인리스 베드 위에서 하는데 한지를 적당히 자르면서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소리가 납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주방 가위를 내려놓을 때 나는 텅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계속 나죠. 입관실에서 나는 텅 소리를 살짝 열린 미닫이 문 사이로 들으며 관을 받침대에 올리고 포장을 뜯었습니다. 관 뚜껑을 열어서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뜯은 포장을 정리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서 점심에 어떤 걸 먹을지 얘기해야지 생각하며 한지 작업을 도우려고 미닫이 문을 슥 하고 열었는데, 근데 한지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할 선임은 없고 스테인리스 베드 위에 가위와 작업되지 않은 한지 뭉탱이만 꺼내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관을 가지고 안치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10초에서 15초 정도의 텀으로 반복적으로 가위를 계속 내려놓는 텅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관을 준비하다가 입관실로 들어온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위는 내려놓는 소리를 한 번 들었다면 내가 잘못 들었나? 다른 데 소리가 났나? 뭐 생각하겠지만 관을 준비하는 내내 10초에서 15초 정도의 텀으로 텅 내내 들었기 때문에 이 소름 돋는 상황에 멍하니 베드 위에 가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철커덩하면서 입관실 철문이 열고 선임이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입관실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고 닫을 때 철커덩 소리가 나서 중간에 나갔다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한지 작업을 준비만 되어 있었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위를 내려놓는 소리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입관실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형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한지랑 가위 꺼내놓고 너 관 가지고 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뛰쳐는 나가고 싶고 선임한테 말하고도 싶고 믿지도 않을 것 같고 괜히 말해 뭐하나 싶고 그냥 꾹 참았습니다. 가위는 만지기 싫어서 한지를 잘라만 주시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주문한 관을 받을 때였어요. 안치실 문을 지나면 큰 발인용 문이 있습니다. 자, 안치실 문을 지나면 여기에 큰 발인용 문이 있대요. 열고 나가면 왼쪽으로는 관을 받아놓는 창고가 있고 정면으로는 지하에서 올라가는 차량용 경사로가 있죠. 관을 싣고 온 트럭에서 업체분과 같이 관을 창고에 넣고 업체분을 보내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입관실 옆에는 안치실과 입관실 관리용 컴퓨터가 있는 사무용 작은 방이 있었죠. 그 방 문을 지나는데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선임이 안에 있나? 이 형은 내려왔으면 관 받는 걸 좀 도와주던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생각하며 문을 슥 하고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불도 안 켜고 뭐해 하면서 불을 켰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소리를 의자 끄는 소리로 착각해서 들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안에 있는 의자 2개 중 하나는 바퀴가 달린 의자고 다른 한 개는 바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간이 의자였고, 제가 들은 소리는 바로 저 플라스틱 의자 특유의 바닥 끌리는 소리였기 때문에 잘못 들을 수가 없었죠. 앞서 겪어왔던 상황들 때문에 소름이 너무 돋고 욕설을 내뱉으면서 바로 몸을 돌려 방불을 껐습니다. 어우 소름 돋아. 바로 그때 등 뒤가 밝아졌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로 돌아보았는데 그 당시에 화면 보호기를 걸어서 거의 항상 켜놓았던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가 갑자기 풀렸던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미친듯이 빠르게 반복되는 마우스 클릭 소리. 바로 문 닫고 사무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후에는 뭔가 소리가 들려도 문을 안 열어보고 무시하며 지냈죠. 먼저 썰에서 썼던 인챈트된 염주를 한 뒤로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퇴마 인챈트된 15강 강화 염주 사진을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근무설을 마쳐보겠습니다. 인챈트 빡세게 됐네. 떼봐라. 와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날 더운 여름날 제 썰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시원하셨다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글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어머니가 경험하셨던 썰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김겹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개무서워.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언제나 지루할 때면 유튜브로 썰랑썰레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다가 카페까지 가입하게 되었네요. 최근에 더워진 날씨에 맞춰서 공포라면 공포였던 썰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제가 살던 동네는 나름 유명하다면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왜냐면 무당집이 굉장히 많기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리 큰 동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5군데 이상 떠오르네요. 당장 저희 집 바로 앞이 무당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 분위기도 음산하고 폐가도 군데군데 있었기에 밤만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가 자동으로 연출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던 10월 초의 일이었었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 역시 야자를 끝내고 스쿨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내리고 약 5분 정도 약간 경사진 큰 길을 올라 걷다 보면 저희 집에 도착하게 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골목길을 빙 돌아서 집으로 걸어가는 걸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날 역시도 저는 큰 길로 가지 않고 골목길로 들어섰죠.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희 동네는 밤만 되면 정말 음산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 그런 풍경은 너무나도 익숙했기에 저에게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었고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렇게 밤 공기를 기분 좋게 마시며 걸어가고 있었던 그때 누군가 제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였죠. 그리고 그 여자의 뒷모습을 봤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뒷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이쁜, 아니 그걸 넘어서 아름다운, 정말 뒷모습만으로 온갖 감탄을 다하고 있었던 그런 여자는 다만 옷차림이 조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얀색 민소매 원피스에 하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10월의 쌀쌀한 밤, 지금 입기에는 조금 춥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뭐 유독 시원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 갈 길이나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씩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여자와 제가 가는 길이 계속 겹치는 것이었어요. 분명 저희 집에 다 와가는데도. 그렇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주변에서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는 키가 좀 큰 편이라 보폭이 넓은 편입니다. 걸음도 지금이야 느긋하게 걷지만 그때는 걸음이 빠른 편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그 여자를 한 번도 앞지르지 못했습니다. 앞지르기는커녕 그 여자와 저의 간격이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걸음걸이가 그렇게 빠르지도 보폭이 그렇게 큰 정도로 키가 큰 것도 아닌데 뒷모습에서는 왜소함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저는 문득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오늘 진짜 조용하네. 내 발소리만 들리고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저 여자 발소리가 안 들리지? 그 여자의 인상착의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흰색 민소매 원피스에 흰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길은 아스팔트 길이었는데 또각또각 하는 하이힐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처음 그 여자를 본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큰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깨질 듯한 두통을 잠시 느끼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는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바로 동네 뒷산 입구였죠. 그 뒷산은 동네 어른들에게 좋은 산책 코스이기도 했지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버려진 무덤도 있고 의신연스러운 분위기라 저는 굉장히 꺼려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입구 앞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저는 혼비백산하면서 집으로 도망치듯 뛰어갔죠. 그 뒤로 한동안 낮조차도 골목길로 다니지 못하고 큰 길로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봤던 그 여자는 누구고 만약 제가 문득 내 발소리밖에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디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이상으로 썰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썰로는 창문에 달라붙은 귀신이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썰, 새벽에 사이비가 자취방에 찾아온 썰, 어렸을 때 동네를 떠돌아다니던 원숭이 인형 썰 등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빠루라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완벽한 형체로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옛날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새벽에 어떻게 하다가 가게 돼가지고 거 불이 하나도 없어. 시골이라 가끔 가다가 하나씩 이렇게 가로등이 있거나 아니면은 동네 버스 정류장 같은데 근처에 하나 딸랑 서 있을까? 그렇게 돼 있는데 좌우층에 거기가 아예 각이 잘 안 보여. 가운데 거울이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서 차 안 오길래 새벽이라서 밤 껌껌하고 차도 안 오는 것 같고 불 끄고 오는 애들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좌회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라이트가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라이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도로 옆에 그 고랑으로
할아버지 한 분이 하얀색 옷을 입고서 새벽인데 그쪽 걸어가고 있더라고. 그때는 이제 동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혹시 막 태워달라 그러면은 제가 가끔 그 앞에 뭐 몇 킬로미터 태워드리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좌회전 이렇게 돌리면서 사이드미러를 봤는데 아무래도 불이 없으니까 안 보여.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빨간 등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빨간 등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서도 오른쪽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데 안 보여. 없어. 이상하다. 갔지. 나중에 들었더니 동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제사였나? 뭐 돌아가셨나 그래. 그 길이 딱 그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그 길이었다. 그런 것도 보고 나무들 이렇게 가로수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 가로수 사이로 이렇게 지나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터널처럼 가로수 이렇게 꾸며놓은 데 있잖아요. 드라이브 코스로. 그런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등도 없거든. 가다 보면은 갑자기 뭐 허연색 하나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고 막. 이게 웃긴 게 정면으로 잘 안 보여. 정면으로 안 보이고 약간 주변시로 보여. 정면으로 이렇게 내가 보려고 산을 맞추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그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 뭐 눈에 병 난 거예요,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그러면 뭐 맨날 보여야지. 그게 맨날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말하고 있을 때도 옆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안 보인다니까. 귀신이라는 존재가 실제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죽은 사람이나 뭐 이런 그런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우주적인 그런 뭔가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게 평행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 다른 곳에 평행세계가 잠깐 겹쳐서 보이는 것 같은, 아니면 혹은 정말 영적 능력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행세계가 같이 겹쳐 보이는 거를 느끼고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그냥 에휴 그 무슨 귀신이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지 뭐 저 종교 때문에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좀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확인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자문을 구해서 찾아보면은 연구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티버스를 조심하세요. 형 예전에 풀스 사러 가는데 방송할 때 터미널 들어가서 방송 꺼지고 로또 번호 막 채팅창이 나오고 김치 냄새 오졌던 거 생각나? 맞아. 그때 진짜 무서웠다니까? 그때 풀스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전화가 빌려준다 그래서 물전화가 빌려준다 그래서 서울 들어갔었어. 근데 그날 새벽 3시, 4시 이때였는데 비 엄청 오는데 진짜 개소름 돋았어요 그때. 진짜 귀신이 있다는 걸 그때 좀 알게 됐어. 아니 갑자기 이 터널도 막 긴 터널도 아니야. X내 짧은 터널이야. 막 그냥 정말 뭐라 그래,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그냥 터널 한 10m짜리 터널 있잖아요. 그냥 교차로 있는데 그냥 이쪽만 통행량 많으니까 밑에 지하 터널 뚫어진 거, 그런데 10m짜리 그런데 지나가는데 밑으로 쭉 내려갔어.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뭐가 탁 떠. 그래서 이렇게 잠깐 봤어. 잠깐 보고서 이렇게 봤는데 방송이 꺼졌어. 방송이 왜 꺼졌지? 그러고 보니까 또 소름 돋아. 털 다 썼어. 누구누구 님이라고도 안 써있고 그냥 앞에 비어있고 님께서 별풍선을 2487 6543 1234 막 이러면서 숫자가 진짜 막 두세 줄이 막 이렇게 써있는 거야. 막 2378 4277 개 쏘셨습니다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방종돼버렸어 그냥.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를 세우고서 방송을 다시 켰는데 켜지지도 않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 전화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방송을 다시 켰는데 진짜 더 소름 돋는 건 내가 방송을 켜고서 오다가 방송이 또 꺼졌어. 그래갖고 에이 방송이 이거 오늘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로 오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보통 이게 켜져 있잖아. 근데 우리 집 옛날에 살던 집 그쪽에 램프들이 한 몇 개가 나가 있는 거야. 완전 그냥 칠흑이야. 어둠이고 아무것도 없어. 비는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와이퍼 제일 빠르게 움직였는데도 와이퍼가 삑 한번 지나가면은 비가 우르르 쏟아져 있고 삑 하고 지나가면 비가 우르르 이렇게 쏟아. 이 정도로 비가 진짜 많이 온 거야.
완전 쏟아 붓듯이 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진짜 운전 내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했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바짝 정신 차리고서 막 이러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내가 속도를 줄인다고 줄여도 7, 80으로는 달리잖아. 그래서 한 70km 정도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어.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속도가 좀 올라갔는지 달리고 있는데 내가 라이트를 앞에 상향등을 켜고 달리고 있는데 내가 3차로로 달리고 있었어.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나는 저속운전자니까 고속운전자들 일찍 가라고 왼쪽을 비워줬어 일부러. 나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1, 2차선 비우고 3차선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3차선으로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10m? 한 2, 30m? 진짜 뻥안 치고 한 2, 30m? 그 정도 되니까 갑자기 앞에 사람이 하얗게 딱 서 있는 거야. 사람이 하얗게 서 있고 뭐야 2차선에 사람이 서 있고 1차선에 차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뒤에 그 저거 뭐라 그래, 뒤에 본넷이 아니고 트렁크 있는 쪽에 그쪽에 서 있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3차선으로 달리고 있다가 너무 놀래서 속도 줄이면서 4차선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갔거든? 근데 백밀러로 보려고 그러니까 백밀러 보이나. 비 엄청 많이 오고 밤이라 그 뒤에 라이트 나가면 나가는데. 근데 나는 지금도 지금 와서 생각하고 지금도 느끼는 그 생각하는 거지만 그 차는 왜 빨간 그 브레이크 등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을까? 난 그게 진짜 아직도 미스테리야. 되게 무서워. 야, 이거 시체 아니냐 이거? 시체. 그러니까 사람을 만약에 내가 쳤어봐 진짜 인생 된 거야. 괜히 비 오는 날 운전하다 뻔한 거야. 살찐다고 주문 거는 중이라고? 너 조현병이냐? 살찐다고 주문 거는 중이 뭐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아니 내가 가끔 이게 방송하다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봐요. 진짜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은데 어느 정도냐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살해 협박을 하거나 밑도 끝도 없이 댓글에다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막 적어놓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튜브에 댓글이 600-700개가 달리는 거야 갑자기. 근데 스팸이야. 스팸 그 걸르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 스팸으로 600몇 개가 걸렸대.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서 눌러봤더니 어떤 사람이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 뭐 갑자기 막 경찰서 얘기하면서 막 하여튼 뭐 이상한 뭐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글을 막 써놨어. 막 김연아 선수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전개와 문장과 이어지지가 않아 내용이. 그래서 왜 이렇지? 이게 왜 이러고 있지? 그러고서 이 사람이 다 한 건가? 그러고서 쭉 내려봤는데 그 600몇 개의 단계 그 사람이 다 단 거야. 어디다 달았냐면 유튜브의 시청자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놨잖아. 거기다가 저는 뭐 이랬어요 막 이러면서 막 댓글 달아놨으면 그 밑에다가 자기가 대댓글로 다 달아놓은 거야. 댓글 쓴 사람한테마다. 그러니까 댓글 쓴 사람마다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식으로 막 다 달아놓은 거야. 그래서 야 이 사람은 큰일이다. 그래서 유튜브 본사에다가 신고했지. 그냥 일반 연예인들도 되게 이상한 사람들한테 많이, 그러니까 테레비를 틀면은 오히려 더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접근성이 좋지.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한테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연예인들 괴담 같은 거 막 들어보면은 뭐 자기 집에서 삐에로 가면 쓰고 뱅글뱅글 웃으면서 막 헤헤거리면서 막 돌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에 핸드폰으로 보낸다든지, 뭐 집에서 생활하는 거 그런 거 사진 찍고 막 그런 다음에 막 카톡으로 막 누가 너 옆에서 누구 있는 거야 막 이러고 막 그런다든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막 이유 없이 그냥 욕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유튜브나 트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방송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왔을 때 딱 이 사람이 정신병이라는 걸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게,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이메일에 개복원님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눌러서 들어가서 봤다? 글이 막 진짜 장황하게 막 써있어. 안녕하세요 개복원님. 막 처음에는 막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어.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는 누구누구이면서 누구입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해. 되게 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막 앞뒤 단어가 바뀌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있는 그 단어가 없이 그냥 막 다음 문장으로 막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맥락이 없어. 글에 맥락이 없이 막 그냥 막 뭐가 계속 줄줄 쓰는데 그게 얼마나 기냐 하면, 스크롤바를 휠 클릭하고서 아래로 쭉 내리면 그냥 쫙 하고 내려가잖아. 뭔지 알아? 그렇게 쭉 마우스 탁 내리면 쭉 이렇게 내려가잖아. 끝이 없어. 근데 그게 다 글이야. 나는 복부됐을 줄 알았다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쭉 내리면서 봤는데 다 다른 글이야. 근데 끝이 없이 계속 썼어. 한참 내려가더라고 이게. 야, 이거 뭐하는 사람인가.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 내용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요. 뭐 자기네 집 앞에 무슨 뭐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이 정부 요인이라 자기를 뭐 음해하려는 게 보이지만, 하지만 뭐 경찰이라 다행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그렇게 써놨어. 주차장 불이,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 불이 아직도 켜져 있습니다. 주차장 불이 꺼질 때쯤이면 그 사람들이 숨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뭐 글에 의미가 없이 그냥 쭉 안녕하세요 개봉원님만 정상이고 그 밑에는 전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써놨는데,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정말 많아. 그 제가 유튜브로 하면 댓글 달는 거를 다 보거든요. 욕하는 거, 뭐 칭찬하는 거, 뭐 선량한 댓글부터 정상적인 댓글부터 미친 댓글까지 다 보는데, 보면은 아 진짜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 웃긴 게, 그 문장에 분명 욕설을 사용을 안 했다? 근데 보통 그런 댓글은 스팸으로 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아마 그 사람이 내 댓글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똑같은 댓글을 계속 붙이고 다니니까 아마 그 사람이 스팸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알파고가 잡아내는, 인터넷이 잡아내는 건지 유튜브가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글들은 스팸으로 가 있어. 그래서 스팸에 들어가서 뭐야 이거 또 광고인가 그러고서 눌러서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그런 걸 진짜 느껴요. 그냥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단어를 아무거나 막 조합해서 뭐 개보건대 뭐 대시보드 뭐 로그인에 뭐 투게더 막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글인데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그 읽는 글이 이해가 안 돼. 벽지 안에 벌레가 숨 쉴 땐 집에 지붕이 올라왔다 내려오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봤을 때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글을 서로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니까, 인터넷 게임이라는 거 되게 할방구 같다. 게임에서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그냥 뭐 욕을 받고 뭐 서로 막 음해하고 막 이런 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정신병으로 들어가기 초입이기 직전이겠지만, 제가 막 정신병적 그런 그 관점에서 뭐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정상 바운드리 내에 들어가요. 정상 범주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게 글 쓰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물론 위험하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 뭔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어서 막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무서워. 물론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지만, 워낙 최근에 이슈화되고 세상이 흉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겪었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이랑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주면은 답도 없을 뿐더러,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세상이 있어서 제가 답을 보내면 그 답을 안 하고 답하는 것처럼 해서 오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사물을 보는 게 다 달라요.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은 케어해 주시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보내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주위에 그렇게 막 갑자기 나타났다, 뭐 내가 인터넷을 하는데, 아니면은 뭐 밖에 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데, 아니면 밖에 뭐 버스 타러 가는데 뭐 이러는데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랑은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가까이 가서 관심을 보이지 마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